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익산 지방선거 사상 첫 3선을 기록한 정원율 시장이 업무복귀 기자회견을 갖고 민선 8기 3대 비전을 밝혔습니다. 정 시장은 앞으로 임기 4년 동안 국제철도도시 기반 구축과 정원도시 조성, 역사문화도시 조성 등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재선에 성공한 강임준 군산시장이 업무복귀 기자회견에서 민선 8기 시정과제를 밝혔습니다. 강 시장은 경제제도액을 엄중한 과제로 반드시 이뤄내고 선거 과정에서 흩어진 민심을 하나로 통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군산 융복합 미래교육센터가 옛 월명초등학교 자리에 문을 열고 4차 산업교육을 본격화하고 나섰습니다. 센터에는 3D 프린터실과 드론 체험실 등이 마련돼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4차 산업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화물연대 전북지회가 군산항 부두에서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적용 범위 확대를 주장하며 총파업에 돌입했습니다. 파업이 장기화할 경우 군산과 익산을 비롯한 도내 화물 운송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7일 화요일 KCN 종합뉴스입니다. 정헌율 익산시장이 6일 지방선거 출마로 직무 정지가 된 이후 60여일 만에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정 시장은 익산의 첫 3선 시장으로서 지역 발전에 대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앞으로 4년간 3대 비전을 달성하는 데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민선 8기에 추진할 민생 안정대책을 만들기 위해 다음 주부터는 읍면동을 직접 찾아갈 계획입니다. 최정호 기자입니다. 정헌율 익산시장이 6일 지방선거 출마로 직무정지가 된 이후 60여일 만에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첫 3선 시장으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소감을 밝혔습니다. 이렇게 선택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이걸. 그것을 보면서 정말 잘해야 되겠다. 옛날 6년 동안 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성과를 내놔도 시민들은 만족을 못할 수도 있다. 정 시장은 민선 8기에는 지역 발전을 위한 3대 비전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우선 익산의 100년 먹거리를 만들기 위해 국제철도도시 기반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익산역 복합환승센터 구축과 역사권 개발에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또 사람과 정원이 어우러지는 녹색 정원도시를 조성할 방침입니다. 아파트 공급에 따른 주거 안정과 여의도 면적의 절반이 넘는 규모의 도심공원을 확보할 수 있는 민간 특례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입니다. 역사 문화도시 구축에도 힘을 쏟기로 했습니다. 미륵사지 등 역사유적 발굴은 가시적인 성과가 드러난 만큼 앞으로는 법정 문화도시 사업을 통해 익산만의 차별화된 색깔을 입히겠다는 입장입니다. 익산의 역사문화 유적에다가 색깔을 입히겠다. 익산은 익산만의 색깔을 입히겠다. 이제 우리 정체성을 찾자 이거죠. 익산이라는 건 어떤 도시인지. 정 시장은 익산시 인구 회복에 대한 자신감도 내비쳤습니다. 지금까지 유출된 인구를 분석한 결과 주거 안정과 교육 경쟁력을 확보하면 오는 2026년 30만 도시 회복이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민생 안정이 중요하다며 민선 8기 시정에 반영할 정책을 만들기 위해 다음 주부터 읍면동을 돌며 시민 여론 수렴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선 8기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를 시민들 의견을 직접 반영을 해서 우리 계획을 수립을 하자. 6일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아 업무에 복귀한 정헌율 익산시장. 3선 시장으로서의 4년 임기는 다음 달 1일부터 시작됩니다. KCN 최정호입니다. 국민의힘 전북도당이 외연 확장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 전북도당은 이를 위해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등 무소속 당선자를 영입해 지역 기반을 넓혀나갈 계획입니다. 또 외연 확장을 위해서라면 낙선한 후보도 영입할 방침입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6일 지방선거에서 정의당을 제치면서 도의회와 익산시 의회 등의 비례대표가 진출했습니다. 전북경찰이 6일 지방선거 당선인 관련 사건 16건을 포함해 95건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전북경찰청은 오늘 교육감 당선인 1명과 군산, 익산시장 등 당선인 4명, 광역기초의원 당선인 7명 등 12명에 대한 16건이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고 밝혔습니다. 위반 유형으로는 금품 선거가 7건, 허위 사실 유포가 3건, 기타 6건이었습니다.
한편 강임준 군산시장 당선인은 선거 기간 김종식 도의원에게 2차례에 걸쳐 400만 원을 줬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군산 홀로그램 콘텐츠 체험존 사업과 관련해 인사청탁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A 도의원에 대한 조사가 경찰로 이관됐습니다. 전북도에 따르면 전북콘텐츠융합진흥원은 A 도의원이 의회 행동강령 조례를 위반했다며 지난 2월 중순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콘텐츠융합진흥원과 A 의원을 조사하던 국민권익위는 A 의원이 강하게 부인하자 지난달 경찰에 이관했습니다. 이 사건은 홀로그램 콘텐츠 체험존 구축 과정에서 A 의원이 최용석 콘진 원장에게 공사 총괄 책임자를 추천하겠다며 인사청탁을 하면서 불거졌습니다. 재선에 성공한 강임준 군산시장이 민선 8기에는 경제 제도약을 엄중한 과제로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강임준 시장은 오늘 군산시청에서 당선 기자회견을 갖고 선거 과정에서 흩어진 민심을 하나로 통합해 경제 제도약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모형숙 기자입니다. 강임준 군산시장이 6일 지방선거 출마로 지난 3월 28일 직무정지가 된 후 다시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재선시장으로 당선의 기쁨보다는 무거운 책임감이 앞선다며 소감을 밝혔습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앞으로 4년 경제제도약이라는 엄중한 과제를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올해는 군산상고 야구부가 지난 1972년 제28회 황금사자기 전국 고교 야구대회에서 대역전극을 펼치며 역전의 명소로 전국적으로 유명사를 탄 5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또 앞으로의 군산이 다시 도약하고 큰 발전을 이뤄낼 의미 있는 원년이 될 것입니다. 이는 일자리 부족으로 인구 유출이 여전하고 상권이 위축되는 등 지역 경제가 좀처럼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런 악순환에 군산을 떠나는 청년들이 늘고 있는 만큼 일자리와 교육을 강화하겠다는 포부도 밝혔습니다. 1, 2년 안에 성과를 내기는 어렵지만 순환 경제 구축과 책임지는 교육 도시가 조성되면 인구 유출의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단지 교육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다 연결돼 있잖아요. 이게 인구 문제랄지 우리 경제 문제랄지 이게 다 연결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좀 심도 있게 논의를 좀 해서 우리 군산이 애들 키기 좋은 교육 도시를 좀 만들어야겠다는 것이 민선 8개 주요 과제이기 때문에. 또 태양광,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 사업과 알리백을 통한 탄소 중립 선도 사업도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강 시장은 선거 과정에서 빚어진 고소고발은 선거법 위반이기 때문에 불가피한 일이지만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이라며 담담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흩어진 민심을 하나로 통합해 경제 제도약의 원년으로 삼겠다는 의지도 피력했습니다. 시간이 가면은 이런 문제들은 해소가 되면서 이제 시민들께서도 그런 것들을 인지를 하시고 또 저희들이 사실은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시민들한테 해명할 기회가 좀 적었었던 것 같아요. 이해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 이제 좀 어느 정도 해명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시민들과 좀 화합의 분위기를 좀 만들어 나가야죠. 일단은 과정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재선에 성공한 강임준 군산시장. 시민이 체감하는 경제 제도약의 4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KCN 모형숙입니다. 내년 1월로 예정됐던 군산 조선소 재가동이 이르면 오는 10월로 앞당겨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군산 조선소 재가동에 대한 준비가 순조롭게 진행되면서 재가동 시기가 당초 예정보다 3개월 정도 앞당겨진 오는 10월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군산 조선소 내부 시설과 장비에 대한 수리 보수는 현재 30%에서 40% 진척률을 보이고 있으며 오는 8월이면 대부분 완료될 예정입니다. 군산시는 오는 10월 선박 블록 생산을 시작하면 내년 1월 생산 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단계 사업이 마무리된 새만금 환경생태단지가 개방됐습니다.
새만금 환경생태단지는 세계 환경의 날인 지난 5일부터 일반인에게도 개방돼 사람과 자연을 더 가깝게 해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생태환경단지는 축구장 110여 개, 78만 5천여 제곱미터 면적으로 야생 동식물에게 서식지를 제공하며 습지와 관찰, 체험지구 등이 마련됐습니다. 올해부터는 국제생태환경체험원 등이 들어서는 2단계 사업이 진행되며 오는 2050년까지 4단계 사업이 마무리될 계획입니다. 군산 융복합 미래교육센터가 오늘 문을 열었습니다. 센터에는 3D 프린터실과 드론 체험실 등이 마련돼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4차 산업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군산 구암동의 옛 월명초등학교 부지. 이곳에 4차 산업교육을 위한 시설이 들어섰습니다. 군산시와 군산교육지원청은 7일 군산 융복합 미래교육센터 개관식을 가졌습니다. 옛 월명초등학교 자리에 26억 원을 들여 지상 2층 규모로 새롭게 건물을 지었습니다. 군산 융복합 미래교육센터에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인재 양성을 위한 시설들이 마련됐습니다. 1층에는 VR, AR실과 AI 로봇실이 마련됐고 2층에는 3D 프린터실과 드론 교육실, 드론 체험장 등이 조성됐습니다. 학생들은 이곳에서 3D 모델링과 로봇, 드론 등 4차 산업 관련 교육을 받게 됩니다. 이 미래융복합교육센터는 아이들이 다가오는 미래 사회에 대해서 새로운 것들에 대해 배우고 체험하고 꿈꾸고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래교육센터는 학생은 물론 교사들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이를 위해 지난 4월 교사를 대상으로 한 교육과정을 준비했습니다. 현재 군산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한 4차 산업 관련 체험이 이루어지는 시설은 중앙초등학교에 있는 군산 발명교육센터와 미래창작 공방 2곳. 교육지원청은 이들 시설을 미래교육센터 3층으로 옮겨 센터를 4차 산업교육의 구심점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발명교센터와 미래창작공방, 그다음에 군산 융복합 미래교센터가 세 기관이 협력해서 군산 지역의 미래교육이 앞장설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인재 양성 취지로 세워진 군산 융복합 미래교육센터. 군산이 융복합 미래교육센터를 통해 4차 산업교육의 중심지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CN 윤현석입니다. 군산시가 행정안전부의 청년마을 만들기 공모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이번 공모 사업에서는 전국의 133개 청년단체 가운데 최종 12개 단체가 선정됐습니다. 군산 청년단체 지방은 오는 2024년까지 3년에 걸쳐 사업비 6억 원을 지원받게 됐으며 신흥동 말랭이마을 일대 청년 자립마을인 수리 읽는 마을을 추진합니다. 또 지역 주민과 레지던스 작가들로 구성된 말랭이마을 주민협의체에서도 청년들의 정착을 돕기 위해 지원하게 됩니다. 익산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가 주식회사 다인 FNC 등 18개 기업과 여성 친화 일촌 기업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에 참여한 기업들은 여성 친화적 조직 문화 확립과 여성 인력 적극 채용 등 여성이 일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앞장설 것을 약속했습니다. 센터는 협약 기업에게 기업의 특성에 따라 인턴십 지원과 기업 환경 개선 사업을 비롯해 경력 단절 예방 지원 사업, 찾아가는 기업 특강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화물연대가 오늘 오전 0시부터 총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이들은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적용 범위 확대를 주장했는데요. 파업이 장기화할 경우 지역 화물 운송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승원 기자입니다. 군산항 제5부두. 운행 중이어야 할 화물차들이 멈춰서 있습니다. 화물연대 전북본부는 7일 오전 10시 이곳에서 총파업을 위한 출정식을 열었습니다. 현장에는 화물연대 소속 조합원 2천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들은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적용 범위 확대, 운송료 인상 등을 요구했습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차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화물차주가 운송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최소한의 비용을 지정하는 법안입니다. 지난 2020년 1월부터 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트 품목에 한해 오는 12월까지 적용되는 일몰제가 시행 중입니다. 이 같은 일몰제 폐지를 담은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국토부의 연구 용역 결과가 발표되지 않아 상임위에 계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화물연대 측은 안전운임제 적용 범위인 컨테이너와 시멘트 품목이 전국 화물 차량 가운데 6.3%에 해당되며 도내에서는 1%도 채 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해 11월 파업에서 신속한 처리를 촉구했지만 국토부가 미진한 대응으로 일관해 불가피하게 파업에 돌입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안전운임을 적용받는 그 화물 노동자들이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작년에 3일간 시한부 파업을 진행하면서 정부와 국회에 우리의 요구를 분명하게 전달했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했고 지금까지 기다려왔습니다. 군산시와 익산시는 적재량이 8톤 이상인 자가 차량에 한해 일주일 단위로 화물 운송을 허가하는 유상 운송 신청을 접수하고 인근 군부대에 차량을 협조해 물류 작업에 투입할 계획입니다. 한편 화물연대 소속 운전자는 익산 250명, 군산 580명으로 이들이 운전하는 차량은 총 400여 대입니다. 이 차량들이 운행을 멈추면서 지역 물류 운송에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기업들은 대체 인력 수급과 운송기일 조정 등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파업이 장기화될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물동량이 움직이질 않은 게 이제 저희가 장기 한 2, 3일은 어떻게 갖고 하겠지만 대응을 했지만 그 이상 가면은 또 장기로 가면은 전체적인 문제가 생기겠죠. 안전운임제를 놓고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는 국토부와 화물연대. 협상이 이뤄질 때까지 시간이 길어진다면 화물 처리 속도가 떨어져 물류 대란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KCN 이승원입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사흘 연속 10,000명 아래로 집계됐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늘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6,17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감염 경로는 국내 발생 6,137명, 해외 유입 35명입니다. 위중증 환자 수는 117명을 기록했고 사망자는 20명 늘었습니다. 도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2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전북도에 따르면 오늘 오전 7시 기준 도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216명입니다. 지역별로는 전주 72명, 군산 54명, 익산 39명 등입니다. 감염 재생산 지수는 5일 기준 0.82를 기록했고 사망자는 2명 늘었습니다. 익산의 한 주택에서 부탄가스가 터져 일가족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익산 소방서에 따르면 어제 낮 12시 41분쯤 임상동에 있는 주택 마당에서 68살 A씨 등 일가족 5명이 고기를 굽기 위해 사용했던 부탄가스가 터져 화상을 입었습니다. 이들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습니다. 군산 산북동 폐목재 야적장에서 발생한 불이 36시간 만에 진화됐습니다. 군산 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5일 밤 11시 53분쯤 발생한 불은 오늘 낮 12시 25분쯤 완전히 꺼졌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소방서 추산 2억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은 목재가 쉽게 타는 물질인데다 6,000톤 이상의 폐목재가 쌓여 있어 완전 진화에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정읍시가 시의장 아들이 운영하는 사업체와 여러 차례 수의 계약을 맺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라북도가 수의 계약 위반 제보를 조사한 결과 정읍시는 지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시의장 A씨 아들이 대표로 있는 가구점과 모두 6차례에 걸쳐 수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정읍시는 이 가구점에서 2,200만 원어치의 탁자와 책상을 구입했습니다. 전라북도 감사관실은 정읍시에 주의 처분을 내리고 관계 공무원 13명에 대해서는 주의와 훈계 처분을 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사망사고가 발생한 진안군 교량공사 현장관리자 A씨가 업무상 과시치사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전북경찰청은 크레인으로 교각을 올리는 작업 중에는 운전자가 대피했어야 하지만 현장에서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시공사 측은 크레인의 부품 이상으로 사고가 발생한 것 같다고 추정했지만 국과수 감식 결과 장비에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지난달 26일 오후 3시 50분쯤 진안군 안천면의 교량공사 현장에서 크레인 작업 중 120여 톤 무게의 교량 구조물이 아래에 있던 25톤 트레일러 차량을 덮쳐 53살 운전자가 숨졌습니다.
도교육청이 전북 교육백서를 발간했습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백서는 지난 2018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4년간의 교육정책을 담고 있습니다. 사진으로 보는 전북 교육을 비롯해 전북 교육의 기조, 전북 교육의 현황, 전북 교육의 성과와 전망 등 680여 쪽으로 구성됐습니다. 백서는 교육지원청과 직속기관 등에 배부됐으며 도교육청 홈페이지에서도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추정호입니다. 군산제일고등학교가 금석배 고등학생 축구대회에서 조예선 2위로 본선 20강에 진출했습니다. 제일고는 오늘 월명종합경기장에서 열린 금석배 전국고등학생 축구대회 1조 예선 마지막 3차전에서 전주공고와 0대0으로 비겼습니다. 이로써 제일고는 1승 2무 승점 5점으로 경기 초지고에 이어 조 2위로 본선 20강에 올랐습니다. 제일고는 지난해 본선에 올랐지만 16강에는 실패했습니다. 익산시청 육상부가 전국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뒀습니다. 익산시청 육상부는 지난 2일부터 6일까지 경북 예천에서 열린 제50회 KBS배 전국 육상경기대회 출전해 금메달 2개를 획득했습니다. 800m 부문의 신소망 선수는 이번 금메달로 올해 열린 5개 대회 연속 금메달 기록을 세웠고 신유진 선수는 대회 신기록을 기록했습니다. 익산시의 희망도서 바로 대출 서비스가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희망도서 바로 대출 서비스는 도서관에서 소장하고 있지 않은 책을 가까운 지역 서점에서 빌려볼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점은 대한서림 영등점과 중앙점, 동아서점 영등점과 모현점, 원서점, 호남문고 등 모두 6곳입니다. 시립도서관 홈페이지에서 방문할 서점을 선택해 원하는 도서를 신청하고 도서 준비 알림 문자가 도착하면 해당 서점으로 방문해 도서를 대출하면 됩니다. 이어서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익산시가 인화동의 근대 문화유산과 그 의미를 살펴보는 동시에 다양한 체험 행사를 즐길 수 있는 사드락 솜리 마실 축제를 개최합니다. 익산 영등시립도서관이 인문학과 예술이 결합된 인문 콘서트 인문학 안에서 놀다를 내일 저녁 7시 30분 도서관 시청각실에서 개최합니다. 대한적십자사 익산지구협의회 천사봉사회 회원들이 마동행정복지센터에서 사랑의 이불 세탁 봉사를 실시했습니다. 군산시가 해신동 주민센터에서 바다 환경 지킴이를 대상으로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우리 지역은 대체로 흐린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최저기온은 12도, 낮 최고기온은 25도를 기록하겠습니다. 내일 군산은 낮 최고기온이 2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익산은 17도에서 23도의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모든 해상에서 0.5m에서 1m로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